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탐구하는 미탐TV입니다. 종목 발굴 코너로 이 코너는 미준TV와 함께 제휴해서 동시 송출이 됩니다. 그동안은 이제 낙폭과대 우량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가 이제 낙폭과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 코너는 잠시 중단하고 미국 주식 우량주 분석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코너는 중형주들 또는 이제 소형주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우량주를 좀 분석해드리고 가끔 대형주라 하더라도 주가가 좀 폭락해서 좋은 시기가 오면 또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이스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종목 발굴 시스템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해서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지금 사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해서 하시되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종목들을 어떻게 보시는 것지에 대한 방법들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초이스탁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들을 꾸준히 보시면 초이스탁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훨씬 더 아마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매매하는 신호뿐만 아니라 스스로 발굴해서 매매 신호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또 좋은 종목들을 편입할 수 있는 그런 눈까지 갖추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첫 기업으로 다룬 기업이 저희가 먼데이닷컴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기업용 업무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스 회사인데요. 왜 먼데이닷컴일까? 뭐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월요병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왜 월요일로 했을까? 월요일 날이 업무의 시작이고 뭔가 업무를 하는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된 회사 이름을 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량 기업인가를 질문을 저희가 체크해 볼 거고, 향후 실적, 그 다음에 싼가 비싼가,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모멘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보는 형태대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데이닷컴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먼저 좀 살펴봤는데요. 이 주가 흐름이 최고점 대비해서는 41% 정도 급락을 했었고요. 최근에 다시 주가가 약 이제 한 200달러에서 300달러 근처 한 290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50% 올랐죠. 올랐는데 왜 주가는 41% 급락했는데 50%가 올랐는데도 회복이 안 될까요? 이건 이제 낙폭이 이제 떨어질 때 이 하락률이랑 상승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50%가 하락하면 오르는 거는 상승률이 100%가 올라야지 하락하는 거예요. 100에서 50이 떨어졌다 그러면 50% 하락한 거잖아요. 근데 50에서 100으로 복구가 되려면 수익률이, 상승률이 100%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에서는 저점에서 잘 사면 수익률이 50% 떨어진 기업이 원금만 되더라도 수익률이 100%가 날 수 있다는 것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데이닷컴은 주가의 변동성이 되게 큰 기업이다 알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를 가지고 막 이렇게 손절 라인을 잡거나 이랬을 때는, 그러니까 손절하고 또 급등한 다음에 사고 막 이런 형태의 역 패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먼데이닷컴은 주가 변동이 되게 크다.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변동도 크지만 종목의 그런 어떤 실적 발표에도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나는 하루에 막 15%의 변동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을 살 수 있어.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좀 볼 수 있는 패턴에 좀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하나씩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우량 기업이냐? 네, 이 회사는 이제 기업용 업무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스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 회사가 이제 협업해서 해야 되는 온라인으로 뭔가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합시다. 누구는 언제까지 하시고 이게 프로젝트 진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사스를 만드는 프로그램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본사가 있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50점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죠. 미국 그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점수가 상위 38% 정도니까 우량주라고 하기엔 좀 약간 애매한데 왜 소개를 할까? 이렇게 보시면 성장성이 85점인 상위 1%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점력이 없고 수익성도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낮지만 대신 현금 창출력이 75점이란 얘기는 초기 성장주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 형태로 나오면 초기 성장주를 발굴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주가 나중에 진짜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이렇게 오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르기 전에 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타나는 기업들을 찾으면 좋고, 요거는 발굴 레시피에 가시면 성장주, 발굴 성장주라고 해서 그걸 딱 누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타내는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거 형태대로 유형을 발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먼데이닷컴은 우량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초기 성장주에 해당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 점수가 46점에서 50점까지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오른 이런 형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우량 기업이냐. 영업이익이 보면 이제 연환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자고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소폭 흑자. 이렇게 이제 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환산이라는 거는 최근 4분기 값을 합산해서 연간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데이터 찍을 때 TTM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하죠. 분기로 저희가 찍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죠. 0.06에서 0.1달러로 1억 달러가 1,000만 달러 정도 흑자 전환했고 순이익은 2.7억 달러, 0.27억 달러, 2,700만 달러니까 아직 크진 않아요. 그래서 사스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흑자 전환을 하고 나면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이익률과 이익의 덩어리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들이 사스 기업의 특징이에요. 뭔가 왜냐하면 고객이 늘어난다고 해서 유형자산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서비스로 구독하는 서비스 형태이기 때문에 서버만 조금만 증설을 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초기에 있는 기업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저희가 매출 채권 회전 일수, 재고 회전 일수 세 개가 있는데 재고라는 게 존재하기 없죠. 서비스 업체가 재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고 자산 회전 일수는 아예 없는 거고요. 매출 채권 회전 일수 눈여겨 보시면 9일이죠, 9일. 그러니까 매출 채권 회전 일수가라는 게 뭐냐면 물건을 팔고 서비스가 누가 결제하면 현금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날짜를 의미해요. 그래서 9일이라는 얘기는 회사 결제하면 현금으로 9일 들어와요. 구독 서비스가 주로 그러겠죠. 카드로 주로 이제 등록하고 결제가 되니까 결제하면 카드 회사에서 한 일주일 동안 정산해주면 현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되게 짧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 자금이 아주 많이 필요하지 않다. 캐시가 빨리빨리 도는 되게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곧 매출 발생이 곧 현금 유입과 굉장히 그러니까 비슷한 날짜를 가지고 있는 캐시를 생산하는 능력이 되게 좋은 이런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현금 흐름표에서도 볼 수 있는데 현금 흐름표에서 보시면 순이익은 0.53억 달러 정도, 5,300만 달러 나왔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3억 달러가 나왔어요. 캐시플로우 창출 능력이 되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순이익이 영업 현금 흐름을 따라서 꾸준히 거기에 맞춰서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그 형태대로 될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영업활동이 플러스 이렇게 기록돼 있죠. 이게 좋은 기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활동이 마이너스고 재무 활동이 보면 보통은 마이너스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인데 재무 활동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재무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무 활동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을 빌려오는 차입금, 그다음에 두 번째 주주한테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한테 받는 돈, 그러니까 자본에 잡히는 것,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재무 활동이 플러스라고 이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경우는 뭐냐면 차입금을 늘렸거나 주식을 발행해서 돈이 들어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회사는 캐시가 있기 때문에 주주 차입금을 늘린 게 아니라 스톡옵션이라든지 이런 주식 발행을 통해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무활동이 플러스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상에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예상 실적을 좀 살펴보면 주가 EPS 차트는 향후에 이 회사의 주가를 보여주는 이런 이제 차트인데요. 가늠해 볼 수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주가에 급락하는 이런 지점들이 발생해요. 다시 급등, 다시 급락, 다시 급등, 다시 급락, 급등, 급락, 급등, 급락, 급등 이런 형태를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먼데이닷컴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형태들을 견디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팔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신호들은 나오겠습니다만 팔고 또 살 때 좀 사고 이런 형태의 패턴을 해서 극대화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걸 눈 감고 견디시거나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시기엔 되게 괴로울 수 있는 종목의 유형에 속합니다. EPS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오를 거기 때문에 주가도 오르긴 할 겁니다. 오르는데 이 변동성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초이스탁 앱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구글 다운로드, 그 다음에 애플 폰 둘 다 되어 있으니까 받으시면 모든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회해 보시는데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예상 실적을 좀 볼게요. 그래서 매출액이 보면 연평균 25% 정도 성장해요. 굉장한 성장률이에요. 매출액 성장률로 봤을 때. 그래서 25, 23, 23이고요. EPS 성장률로 봐도 86, 49, 53이에요. 굉장한 성장주죠.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를 발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장주가 맞는데 워낙 주가의 변동이 그러니까 변동이 많다 보니까 견디기가 어려운 거지. 이 견디기만 잘 견디면 성장주를 꽤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는 성장주구나 우리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면서도 향후 실적도 괜찮은 기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밸류에이션이죠. 그러니까 싸냐 비싸냐라는 말씀드렸는데, 요런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지역분들은 이제 고평가에 들어갔던 기업 상태예요. 그래서 고평가에 들어가면 팔고 좀 적정가에 떨어지면 사고, 요런 형태의 패턴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대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걸 그냥 쭉 견뎌내거나 끝까지, 나는 그냥 저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견뎌내시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요 노란색 시점에 이제 적정가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서 적정가와 고평가 사이 중간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이런 형태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요 시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EPS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밴드 라인들 이렇게 상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받으면 당연히 좋은 가격이 될 거고, 받지 않다 하더라도 미래를 봤을 때는 이런 형태들을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의 지표들을 미래를 보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 모멘텀을 좀 살펴보면,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막 변동이 너무 심하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도 매도 나왔다, 다시 매수 나왔다가. 근데 매수가 나오는 시점이 이게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그걸 확 튀어 오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대로 단기 모멘텀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뭐냐면 약간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고 이럴 가능성이 좀 높은 형태가 바로 이 먼데이닷컴의 주가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되 오히려 밸류에이션의 밴드를 오히려 좀 더 보조적으로 참고하시면 어떨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밴드가 고점에 좀 도달하면 주가 흔들리면 조금 이익 실현하고, 이런 형태로 하면서 판 돈을 다시 먼데이닷컴을 쌀 때 주식을 늘려가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성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 그러면 아예 매수하지 않는, 그건 개인의 전략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이트에 이동해서 저희가 한번 먼데이닷컴의 현재 상황을 좀 빠르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데이닷컴을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MNDY. 네. 네, 현재는 302.07달러고 어제 4% 정도 올랐네요. 네, 좋네요. 그죠? 이렇게 보유 종목을 관심 종목에 등록하시려면 여기 오른쪽에 하트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이런 그룹핑을 할 수도 있고요. 나는 관심 종목에 놓을 건지, 시가총액 탑에도 넣을 건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정해서 하시면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 그룹들로 관리하실 수가 있고, 그 그룹별로 매매 신호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매수 신호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얘는 매수 신호가 언제 나왔나요? 네, 4월 25일 날 나와서 굉장히 좀 빨리 나온 편이네요. 현재 13% 정도 올라와 있고,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적정한 상태고, 6개월 단위로 보면 얘도 되게 매매 신호도 되게 혼란스러웠던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상태, 저희가 웬만하면 이렇게 혼란스럽게 나오는 신호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예전에 알고리즘 업데이트 소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잦은 매매를 통해서 손실이 혹시 나는 것들 최대한 방어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좀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워낙 변동성이 아까 볼 때마다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시스템에서 좋은 가격에 들어왔다가도 뭔가 수급 쪽에서 깨지면 또 손절했다가 샀다 팔았다 이 형들이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이때가 매수 시점이고, 다행히 그 다음에는 안 깨지고 지금은 조금은 더 좋은 형태의 추세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장성이고, 지금은 보면 여기서 수급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중기로 보면 아직은 지금 신호가 나왔나요? 중기로 봤을 때도 나왔네요. 다 오랜만에 얘도 보면 21선, 61선, 120선이 다 이제 정배열로 이렇게 가고 있죠. 이때도 보면 정배열이 되긴 했어요. 엄청 급등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급락. 이때 팔면 이게 조금 손실인 것 같지만 현재가로 보면 훨씬 높게 사야 되고 훨씬 낮게 사야 되기 때문에 훨씬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좀 짧게 하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재무 쪽에 아까 하나만 좀 재무 쪽의 데이터를 좀 하나만 살펴봐 드릴게요. 네, 재무 쪽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 회사가 현금성 자산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보시면 자산이 18억 달러? 네, 18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여기 있죠. 그 중에
현금성 자산이 15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냥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어요.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현금이거나 단기 금융자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채권,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채권이라거나 또는 1년 미만의 어떤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에 들어가 있거나 뭐 아니면 뭐 펀드, ETF 이런 것도 가입할 수 있죠. 그런 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자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캐시가 되게 좋은 거고, 아까 이제 재무활동에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밑에 보시면 재무활동이 5,500만 달러 플러스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엄청나게 보시면 여기 8,300만 달러에서 쭉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순이익도 요 사이즈에 맞춰서 계속 커질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순이익으로 커지지 않았다 보니까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점수가 낮게 나오지만 이 기업은 점수가 상당히 빠르게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재무활동이 플러스이면 여기 차입금이 늘거나 자본 주주한테 받는 요게 늘어나야 되는데, 차입금이 보면 조금 늘어났긴 늘어났죠. 요만큼 금액이 이제 늘어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1579에서 1628 요게 이제 15억 8천만 달러에서 16억 2천만 달러 정도로 늘어났는데, 요 자본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식수가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주식수가 5,240만 주에서 5,300만 주로 좀 늘었죠. 주식이 발행이 됐으니까 이게 스톡옵션으로 발행했던 증자를 했던,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발행하면 어쨌든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주가 내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 현금이 들어오는 것들이 재무활동의 플러스로 기록이 된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서는 제가 현금이 유입되면 플러스로 기록하고 나가면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이 들어왔고, 아까 차입금이 조금 늘어서 회사가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플러스로 기록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회사에 캐시가 많고, 이 부분이 영업이익이 적자라 하더라도 순이익이 흑자가 많이 나는 이익들은 이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굉장히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가 쌓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률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매출액 성장률보다 EPS 성장률이 한동안은 꽤 높은,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률이 20%다 그러면 수익 성장률은 40에서 80% 가까이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초기 구간에 들어간 그런 기업에 좀 속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주가가 상당히 뭐 1년 동안 봐도 이렇게 완전히 급락했다가 지금 오르고 있는 이런 형태의 변동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발굴하시고, 또 다른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정보들까지 포함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을 지금 사라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코너는 데이터에 의해서 좋은 기업이냐, 밸류에이션이냐, 수급이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펴보고 보는 건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을 보는 시점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잘 맞는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코너는 하나씩 종목을 발굴해가는 눈을 높여가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